안녕하십니까? 국어교실의 김웅섭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해설 강의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지문을 보겠습니다. 비문학은 문학과 다르게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성과 속도를 위해 지문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정보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각 문단의 첫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됩니다.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문단에서 플라스틱에 대해 언급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그 플라스틱을 이어받아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비문학은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 중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어받아 전개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서술합니다. 두 번째 문단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에틸렌의 중합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 번째 문단의 폴리에틸렌 중합 과정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에서 다시 플라스틱이 나오죠. 이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을 예로 들어 만드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정의 방법을 서술한 글은 정보가 많으므로 좀 더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도 문학과 다르게 세부적인 정보부터 확인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가 있는 문제는 가장 나중에 해결해야 합니다. 8번이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인데 어느 문단의 정보를 묻고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어 첫 문단부터 하나하나 확인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9번 문제는 기호를 이용하여 문단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은 네 번째 문단에 있군요. 역시 폴리에틸렌 중합 과정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10번은 지문을 다 읽고 난 후 전체 구조를 파악하여 어디를 묻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번은 어휘를 묻고 있는 문제로서 시험을 볼 때는 먼저 해결하고 시작해야 하지만 오늘은 가장 나중에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읽습니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중심 화제인 플라스틱을 제시한 후 어원과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가장 정보가 적으므로 곧바로 내용일치 문제를 찾아 이 문단에서 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번 선택지에서는 중합이란 단어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에서는 에틸렌 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입니다. 3번의 명칭 유래는 이 문단에서 확인이 됩니다.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된다는 정보도 확인이 되죠. 지워둡니다. 4번의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과 5번의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도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이므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한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 한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중합을 통해 거대 분자로 만들어진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를 지워둡니다. 지문을 좀 더 보면 단위체들의 공유 결합에 대해 서술합니다. 전자 한 쌍을 공유하는 단일 결합과 두 쌍을 공유하는 이중 결합이 있으며 이 공유 결합을 통해 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폴리에틸렌이 처음 언급되며 이것은 에틸렌 분자들의 중합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에틸렌은 탄소 원자끼리 이중 결합을 하고 수소 원자와는 단일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이번 선택지의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 중 하나는 끊어지기 쉽다는 설명에서 5번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가 나머지보다 크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8번 문제에서 4개의 선택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남은 4번일 텐데 이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4번째 문단에서 과산화물 게시제가 나옵니다. 열을 흡수하면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되는군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는 다른 탄소 원자가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다른 에틸렌 탄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사슬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에서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이 과산화물 게시제로 인해 분해된다는 정보는 왜곡된 것이며 안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 문단씩 읽어가며 정보를 확인하면 내용일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왜곡해서 정답을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력도 필요하지 않아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9번 문제인데 앞서 말했듯이 정보가 많은 과정의 방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꼼꼼하게 정리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보면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되면 에틸렌의 탄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5번의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전자 하나를 빼앗긴 다른 탄소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며 사슬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2번과 3번, 4번 선택지들이 확인됩니다. 이 사슬은 그 끝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들이 생성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1번 선택지에서 그 사슬 끝을 양쪽 끝부분이라고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사슬의 한쪽 끝은 이미 반응이 끝나서 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가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되고 이것이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의 탄소 원자에서 전자를 받아 단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전자가 남은 다른 탄소 원자가 주변의 다른 에틸렌의 탄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하고 그러면 다시 전자를 빼앗긴 탄소 원자가 주변의 다른 에틸렌과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사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슬들의 끝부분이 서로 결합하면서 반응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10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보기를 보니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과 직선형 구조의 사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번째 문단까지 읽는 동안 이러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문단의 정보를 묻는 문제이군요.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예상대로 5번째 문단에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결정 영역이 나옵니다. 이것이 보기에서 서술한 직선형 구조의 사슬입니다. 그 특징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투명합니다. 밀도가 높아서 단단하고 화학 물질에 민감성이 낮습니다. 열에도 잘 변형이 되지 않는군요. 이제 선택지를 분석해 봅니다. 1번의 유연해서 충격에 강한 것은 직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2번에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투명해야 하니 이것도 직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화학 물질에 강한 것은 직선형 구조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군요. 4번의 밀도가 높은 것과 5번의 열에 강한 것은 전부 직선형 구조의 특징인데 기호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를 해결합시다. A는 접하다는 동사이고 어디에서라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예문은 3번입니다.